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을량이 작가님의 이유가 많으니 그냥이라고 할 수밖에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양이의 목숨은 9개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책에는 무려 9번의 생을 살아온 연륜이 느껴지는 고양이가 인간을 상담해주는 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차분하게 따뜻하게 풀어줍니다. 우리 지금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가볍게 덜어내볼까요? 그럼 묘생 9회차 고양이의 인간 상담소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목소리에서 편안함을 느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프롤로그부터 들어가 볼게요. 고양이는 목숨이 9개다. 나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났다. 사업가의 고양이로, 작가의 고양이로, 소녀의 고양이로. 괴롭게 살기도 했고 다시 없을 행복을 누리기도 했다. 지난 8번의 삶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인간들은 어딘가 이상했다. 늘 바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자신을 미워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늘 그냥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냥 좋아, 그냥 싫어, 그냥 좀 쉬고 싶어. 인간들은 그렇게 이유가 너무 많을 때 그냥이라고 말한다. 쑥스러워 전하지 못하는 설렘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는 서러운 마음도, 스스로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둠도 그 한마디에 다 담긴다. 이번 생은 그렇게 다른 인간에게는 차마 전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들어주기로 했다. 한적한 공원 어딘가 우연히 말하는 고양이를 만난다면 그게 나 묘생 9회차 고양이 상담사다. 프롤로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중 이 말에 눈길이 많이 갔어요. 늘 바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자신을 미워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오히려 상처 입은 자신을 다독이기보다는 조금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저 문장에 눈이 가더라고요. 첫 번째 글은 내가 가진 것이라는 글입니다. 난 모든 걸 잃어버렸어. 돈도, 사람도, 사랑도 다 잃어버렸어. 모든 걸 잃다니? 네 삶을 가지고 있잖아. 그것이 네 모든 것이야. 내가 나를 놓치지 않는 한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이룰 수 있어. 그러니 절대 전부를 잃은 게 아니야. 다음 글은 스스로 선택하기입니다. 난 잘 살아왔어. 사람들이 말하는 해야 할 것들을 다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모난 곳 하나 없이 반듯하게 살아왔어. 그런데도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이 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내버려 두고 있어. 책임이라는 말에 속아 타인을 삶의 중심에 놓게 되지.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느라 정작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해. 대다수가 맞다고 말할 때 너는 너만의 정답을 알면서도 무턱대고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몰라. 진짜 답이 무엇인지는 네 마음속에서 찾으면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B의 선이 제일 짧은데 A, B, C, D 중에 다른 사람들은 D가 제일 짧대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생각하는 답과 다르게 B가 아닌 D를 선택한다고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저걸 해야 맞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진로를 혹은 여러 가지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해요. 다음 글은 인생은 10개를 다 먹어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빵을 먹는 것과 같아. 여기 10개의 빵이 있어. 어떤 게 무슨 맛인지 몰라. 처음 먹은 게 쓴맛이 나더라도 나머지 9개는 달콤할 수도 있고 9개가 달콤하다가도 마지막 하나가 지독하게 쓸 수도 있지. 그러니 쓴맛이 나더라도 계속 살아보는 거야. 어딘가에 숨어있을 달콤한 빵을 위해. 잘 풀릴 것 같은 일도 어느 날 안 풀리고 또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했던 일이 왜인지 모르게 술술 풀리는 그런 날도 있지 않나요? 진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마치 랜덤 복권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런 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글은 모든 순간은 지나간다입니다. 좋았던 순간들이 지금의 나쁜 순간에 위로가 되지 못하듯이 나쁜 순간도 결국은 지나간다. 영원할 것 같은 고통도 결국은 다 지나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길. 곧 내가 다 지나왔구나 하고 뒤돌아보는 날이 올 거야. 첫 번째 문장에 정말 많은 공감이 가지 않나요? 좋았던 순간들이 나쁜 순간에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게 좋은 기억들은 좋은 기억대로 나쁜 순간은 또 나쁜 순간대로 별개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기억이 있으니 이런 순간도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 순간도 지나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편안할 수 있겠죠. 다음 글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입니다. 너무 지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 무기력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럼 쉬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삶에는 마음껏 게으름 피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 대신 기간을 정하는 거야.
무기력함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고양이는 하루 20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다지만 사실 사냥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야. 무기력함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을 보면 나는 지금 피곤해. 나는 너무 힘들어. 내 인생에 쉼표가 필요한 시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 와요. 근데 그 휴식의 시점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다 보면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무기력함이 일상이 되지 않게. 잠깐의 휴식은 좋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게 우리 휴식과 일상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집 강아지가 코를 골고 있는데요. 저 코 고는 소리가 영상에 담길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다음 글은 관계가 버거울 때입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지금 연애할 때가 맞나 싶어. 혼자 있고 싶고 날 아껴주는 그 마음이 버거워. 삶이 등산과 같다면 연애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산에 오르는 것일 테지. 넌 앞서가며 더 잘 이끌어주고 싶고 상대가 조금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도 네가 부족한 탓인 것 같아서 괴로울 거야. 사람들은 그럴 때 바보 같은 선택을 해. 혼자 오르길 택하고 잡은 손을 놓고야 말지. 하지만 누구나 자기 몫의 짐을 지고 살아. 그걸 나눠 짊어지지 않는다고 너를 원망하지 않아. 괜한 부담감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지는 마.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라는 건 지금처럼 네가 지쳤을 때 이제 자신이 앞서가며 네 손을 잡고 끌어올려주는 것이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울컥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몫의 짐을 지고 살고 그걸 나눠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 저는 내 짐도 가득 지고 있으면서 상대의 짐도 같이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짐을 굳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전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애와 헤어지고 나는 한참을 원망했어. 왜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떠났을까? 결국은 나만큼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내가 이별한 사람이 아니라 연인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쯤 나는 문득 그 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지나치듯 건넨 말 한마디에 담긴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고 그 애가 했던 행동과 선택의 이유도 가늠하게 됐어. 시간을 되돌려도 우린 이별했겠지만 내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 그 애를 원망하면서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웠다고 또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것도 이젠 알아. 인간 관계 속에서 갑자기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상대는 그리고 나는 함께 하면서 조금씩 표현을 했는데 그걸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더라고요. 그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거죠. 그땐 이미 늦었지만 그걸 기회로 간직하고 혹은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다음 사람에게는 그런 실수가 조금은 덜 할 수 있게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글은 잠시 멈춤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쩌면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결국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자책일지도 모른다. 수영을 하려 해도 팔과 다리에 기운이 있을 때 가능한 법이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삶 속에서 헤엄치다 보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니 멈추어 있다고 자책하지 말길. 충분히 쉬고 나면 다시 힘을 내 헤엄쳐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앞쪽에서 읽었다시피 무기력함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과 휴식을 적절히 유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걸까? 원래 인성이 그런 건지 내가 아무리 참고 노력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없어.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에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지. 어쩌면 그저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 만약 그렇게 사람을 가려가며 행동하고 그 기준이 돈이나 명성, 지위 따위의 것이라면 너도 굳이 그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그 사람이야말로 네 주변에서 가려내야 할 부류의 사람이니까. 정말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상대에게는 좋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에겐 좋은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쏟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기보다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시간을 쓰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은 나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만 빼면 괜찮아가 아니라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 읽어볼게요. 하나 빼고는 괜찮아. 혹시 그런 거 알아? 만나면 기분이 나빠져서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만나고 후회하는 거.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늘 상처받는데 그거 하나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라 만나고 후회하고 늘 반복이야. 그것만 빼면 괜찮다라는 건 괜찮지 않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은 모두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되뇌며 애써 장점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 좋은 사람이라면 너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지 않아. 좋은 것 9개와 싫은 것 하나의 무게는 다르다. 하나가 전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제가 이 말과 함께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젠 안 그래 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은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건 경험에 의해 학습된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경험 안에서는 이젠 안 그래 라는 그 말에 신빙성이 없어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잠시 참아내고 있을 뿐 언젠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물론 그 소중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젠 안 그래라는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희망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 글은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잘할 거라고 용기 내서 해보라고 하지만 난 자신이 없어.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괜찮아. 용기 내서 말해. 난 자신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또한 용기야. 못한다는 말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을 추진하다 잘못되면 다시 도전하기는 더 어려워져. 도전은 너의 싸움이야.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남의 기대와 요구에 떠밀려 준비도 안 된 채 시작하면 더 힘들 뿐이야.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을 추진하다 잘못되면 이라는 문장에서 뭔가 첫 직장을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선임분들이 보통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건 가서 저 이거 몰라요 하고 여쭤보긴 했는데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모르는 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고를 하나 치셨고 그분을 보며 느꼈죠. 모르는 건 물어보자.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다음 글은 왜 나를 사랑할까? 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왜 사랑해주는 걸까? 기쁘면서도 돌아설 때마다 불안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 짧은 꼬리를 들키고 싶지 않았어. 정작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말이야. 자신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단점도 다른 사람 눈에는 대수롭지 않을 때가 많아. 어떨 때는 그런 단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만 부족한 게 아니구나 하며 안도감을 주기도 하지. 의심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도 돼.
상대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자존감의 부재. 자존감을 살리는 데는 물론 나 자신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자존감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 있다면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아마 그분 마음의 자존감이 조금씩 자라나올 거예요.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만큼 튼튼한 뿌리를 가진 자존감이 자라날 테니까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글은 제가 읽다가 조금 아차 싶었던 글이었어요. 행복은 알아채는 것이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 밖으로 지붕 위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는 고양이를 볼 때 마음이 따뜻해져. 타야 할 버스가 다가오는데 정류장으로 가는 건널목에 파란불이 켜지면 아이같이 웃으면서 뛰어가게 돼. 처음 가본 카페의 커피가 내 취향인데 음악까지 딱 마음에 드는 걸 틀어주면 오늘 하루 일이 잘 될 것 같아. 넌 행복을 많이 찾아냈구나. 누군가는 그저 흘려보낼 수도 있는 일들인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행복해지는 비결이지.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래. 소소한 기쁨들을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은 어느새 네 곁에 있을 거야. 행복을 많이 찾아냈다. 진짜 사소한 거에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사소한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제가 영상 촬영할 때마다 손톱을 고민해요. 제 손이 되게 못생겼어요. 손도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손이 되게 퉁퉁하고 못생긴 손인데 그게 싫어서 만들기 영상을 찍을 때가 아니면 이렇게 손톱을 좀 붙이고 있는데 오늘 영상 찍으면서 이 책이 이제 고양이가 상담해주는 묘생 9회차 고양이의 인간 상담소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하면서 레오파드 무늬가 들어있는 손톱을 골랐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오늘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 에필로그입니다. 9번째 사는 고양이. 불안정한 길을 걸으며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때가 있었다. 하루는 우리 집 하얀 고양이가 캣타워 위에 뛰어오르다 우당탕 미끄러져 그대로 떨어졌다. 그래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도하게 앉아 아빠를 핥았다.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표는 원대하다. 아침마다 창문 밖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새들을 잡겠다고 우다다다 뛰어다닌다. 실제로는 아주 가끔 벌레 정도밖에 잡을 일이 없으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발톱을 날카롭게 다듬는다. 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계속되는 사뭇 진지한 그 몸짓 끝에는 당당하게 한껏 늘어져 고롱고롱 소리를 내며 식빵이 된다. 그날
빵빵하고 동그랗게 보이는 고양이의 엉덩이가 내게 말하는 듯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단순하게 생각해. 실패하면 또 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고양이는 목숨이 9개라더니 아는 것도 많네. 거기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 9번의 생일산. 사연 많고 그만큼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고양이 상담사의 이야기가. 나와 내 고양이가 나눈 대화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고양이 혹은 어느 지붕 위에 앉은 이름 모를 고양이들과 나눴을 법한 대화들을 전할 수 있어 행복했다. 을냥이. 9번의 생을 산 고양이의 이야기. 그 고양이가 전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에겐 너무 버겁고 무거운 짐이었던 일들이 9번, 무려 9번의 생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조급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들, 혹은 우리는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일들을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당연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들은 또 너무 어렵지 않게. 무려 9번의 생을 살아온 이 고양이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정말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저는 한 13개 정도의 글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아니다. 한 15개 정도의 글을 읽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고민이 생겼을 때 인생 9회차 고양이의 상담소에 들러보는 건 어때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 고양이 소리 잘 내요. 와우. 안녕. 진짜로 안녕.